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시장에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폭풍으로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샀냐에 따라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계엄령이 뭐 단기간에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시장의 악재는 먼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어제 뭐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좀 패닉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다행히 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왜 이 악재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증시의 차트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오죠. 증시의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해제를 했지만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 마이너스 1.98% 정도의 하락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44% 하락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 외국인 수급이 이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게 저는 이 계엄령에 대한 후폭풍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환율도 어떻습니까? 환율이 어제 계엄령 선포와 함께 비상계엄령과 함께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다이렉트 순간 급등했다가 안착을 했는데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뭐하고 있다. 지금 1,400원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간단한 이 차트의 패턴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저항대를 지금 1,400원대 얼추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했어요? 돌파했습니다. 돌파가 나왔고 안착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지켜주면서 오히려 환율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이 차트의 상방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왜 지금 이런 패턴으로서 넘어갈 확률이 크냐고 하면은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계엄령이 일단 해제가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야당에서 다 합쳐가지고 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럼 이제는 뭐가 되냐고 하면요. 탄핵을 하느냐 마냐의 싸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또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상 운영팀을 또 만들자라고 할 만큼 지금 이제 사실 정부와 국회 간의 싸움이 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뭘 했느냐. 한국여행주의보다라고 하면서 계엄령과 함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로 조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희망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싶겠지만 아마 이게 탄핵이 완전 확정시가 되고 다른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지 일단 지금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는 탄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마무리된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탄핵을 하기 위한 뭐 푸시를 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막으려고 뭘 할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국회와 지금 현 정부와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식쟁이잖아요. 주식쟁이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무언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요. 사실 이게 뭐 탄핵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데 지금 증시가 불안하다 해가지고 주식을 안 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고, 그럼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움직였던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게 뭐다? 자, 오늘 시장이 불안정한데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아까도 이제 탄핵안을 이제 소추했습니다. 탄핵안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탄핵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같다라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 같다라고 합니다. 대선이. 그러니까 사실 탄핵까지는 다이렉트 뭐 이거를 올렸다 해가지고 내일 이걸 수용하고 모레 탄핵 이거 재판 들어간다가 아니라 탄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긴 시간 동안 뭐가 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 탄핵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주에 관련되어 있는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런 대선 섹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대다수가 CS도 그렇고 에이텍도 그렇고 수산 INT도 그렇고 코나이는 개별적인 모멘텀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카스, 뭐 지금 형지 엘리트, 에이텍 모빌리티, 지금 동신건설, 일성건설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여기 대다수 보이는 게 사실 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홀딩스라든지 대양금속이라든지 덕성 관련된 시리즈, 그다음에 이 지금 잘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오파스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 관련된 또 수혜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대선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대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이미 뭐 하기 시작했다? 편가르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이 구도가 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앞으로 지금 시에서 좀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간 종목이 자, 그 대다수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대다수가 뭐다? 대다수가 이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테마 수혜주예요. 그럼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당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대선에 대한 이 주식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대선에 대한 흐름을 이해 못하면은 이번 시장에서 또 돈 또 크게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대선이라는 게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인맥주예요, 인맥주. 그러니까 인맥주란 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어떤 특정 A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맥을 가지고서 반사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대학 동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뭐 고향 선후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디 뭐 사회 뭐 이사, 뭐 이런 것들, 뭐 친인척.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인맥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인맥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인맥이니까 만약에 그 A라는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수주 뭐 어쨌든 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제가 필요하다. 그럼 이 대학 동문이라든지 고향 선후배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 사람이 있는 기업에서 자제를 끌어다 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서 인맥주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 친인척이니까 저 기업에 제품을 써. 이거는 말이 안 비리거든요, 비리. 그래서 이게 인맥주가 처음에는 일단 올라가요.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죽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색의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인맥주. 그러니까 사실 인맥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뭐 소개시켜드릴 게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여기 오늘 그냥 상한가 종목. 오늘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은 그냥 90%는 뭐다? 인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오늘 급등주, 오늘 20% 이상 급등 나왔다 한 종목들 찾으면 그게 다 인맥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켜볼 만한 게 뭐다. 인맥 이후에 따라오는 게 얘기했던 정책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대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수혜주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인맥주를 사실 분들 사시고, 오히려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좀 더 보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기본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뭐 이거는 정책주가 뭐 나올 만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전 추가 건설 반대.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 좀 빠진 것들 아실 거예요. 왜?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또 대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원전 또 뭐 탈원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들 또 악재 나왔다 보시면 좋고, 뭐 모병제도 사실 지금 당장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받을 만한 정책 수혜주는 없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이 학벌주의 타파, 공정성 강화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상교육과 뭐 무상급식, 그 다음에 무상교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3대 무상이라고 표현해요. 3무상.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기본주택, 공공주택 등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재명 그 대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지금 세 가지 정도, 탄소 중립과 이제 뭐 이 대북 정책은 뭐 남북 기업주 전에 얘기했지만 굳이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도 뭐 남북 기업주도 바로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본다라고 하면 무상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해서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솔 홈데코를 이제 이 우리 정책주로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상교복으로서 교복주. 그래서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상교복 지원 확대한다 하면서 아즈텍 WB가 무상교복 관련 수혜주로 올랐어요. 그래서 교복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이 아즈텍 WB,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보면은 부동산 정책으로서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맥주가 아닌 내가 정책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치에 뭐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주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대표적인 정책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한동훈 대표에 뭐가 있다. 이민 정책. 그래서 이민청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이 지금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던 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관련되어 있는 또 반사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한동훈 뭐 대표 같은 경우 두 가지 정도 본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고 해서 이거는 이민청 설립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마약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약 관련되어 있는 마약과의 전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에서 이 두 가지 또 챙겨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어렵다, 솔직히 특정 인물에 대한 정책 수혜주를 가져가는 거는 내가 그 특정 인물을 민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민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50대 50의 반반 확률에 거는 게 아니라 100% 확률에 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00%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되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든지 누가 돼도 이제 나올 정책, 그런 걸 보는 게 좋고, 그 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뭐다? 바로 이제 예전에도 계속 나오는,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사실 문제되고 있는 거죠.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가 나오더라도 언급하는 게 저출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과거에 좀 반사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저출산에 좀 믿어보겠다 하시면 깨끗한 나라 좀 이 종목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만약에 이런 내가 주식에 있어서 단타라든지 장기적인 종목이라든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다운을 받으시면은 단타도 추천을 드리고 중장기도 추천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00% 무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100% 무료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